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상세 분석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작품은 28번부터 31번에 있는 채만식의 미스터 방입니다. 자, 여기는 이 미스터 방이라는 이 작품은 비연계죠. 연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채만식의 작품이 수련 특강이 있긴 하죠. 논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 작가 연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작가 연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비연계예요. 예, 비연계고요. 왜냐하면 이게 작가가 연계돼도 연계됐다고 난리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계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작가가 연계되는 건 그냥 연계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예, 비연계가 맞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1번 문제예요. 지금 이 초점화라는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서 이 문제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틀린 친구들 꽤 있죠. 여기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초점화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을 건데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이제 어차피 이제 본문 지문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초점화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어떻게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초점화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제한적 시점이라고도 불러요. 제한적 시점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서술자가 있어요. 이는 당연히 작품 바깥의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작품 바깥의 인물이 여기는 이 작품 안을 들여다보면 A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머지 B나 C나 D와 같은 인물들은 그 A의 시각에 보여지는 대로 써야 요게 이제 초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서술자는 뭐에 초점을 냈냐면 A의 초점 화자를 맞추고 나머지를 서술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화라는 말이 맞으려면 여기서 그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쓰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 인물이 관찰된 대로 써야 그게 초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에 지금 이게 정답이 5번이죠. 이따 이제 문제 다시 풀겠지만 5번에 있는 지금 이에 여기는 이 구간은 그냥 백은물자 뺏기고 가족들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이걸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초점을 할 수 없죠. 백주사를 중심으로 썼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겁니다. 만일에 이걸 백주사를 중심으로 이걸 썼다면 백주사가 주어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맨 마지막에 볼게요. 보안이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다. 누가 보기에? 백주사가 보기에 여기는 이 미스터 방이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지금 요거는 백주사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터 방이라는 이 방산보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백주사를 초점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랑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는 여기서 지금 말한 그대로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한 게 아니죠. 그냥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써준 거예요.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써준 건데 이따 이제 본문 지문 가서 여기는 요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초점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들을 좀 여러분이 느끼면 아마 요 문제가 좀 더 쉽게 다음번에도 이렇게 개념화 문제가 나오면 이 초점화에 대한 개념 문제가 나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3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됐고요. 자, 그럼 본문 지문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지우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아마 처음 보는 것보다는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 소위 통역의 통역을 맡았어요. 부정 축제를 일삼던 방산복은, 자, 이게 주인공입니다. 지금 봤더니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제를 일삼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방산복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죠. 자, 이렇게 잘 봐라.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소설은 약간 풍자의 효과를 노리고 썼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읽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기에 나쁜 놈이야. 근데 나쁜 놈이 주인공이야.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썼어. 그러면 이거 풍자의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해져요. 참,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현대소설은 보통 지금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50% 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감상할 때는, 여기는 이 소설을 감상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하고 그 주인공의 처지와 심리를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아마 요 앞전에 있는 그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기는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해방주크라는 이 시대 배경에 이제 미군이 들어왔죠. 왜 우리 미군정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권력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부정축제를 일삼았어요. 돈을 벌었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다.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자, 백주사를 이제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집으로 초대했어.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자, 서주사 얘기가 나와. 서주사는 백주사도 아니고 방산복도 아니니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에요. 이걸 두고 갔대요.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준다. 자, 잘 봐라. 집으로 초대한다고 끝냈어.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지금처럼 줄거리의 마지막은 항상 지문과 연결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지문의 시작은 방산복의 집이어야 됩니다. 자, 다시. 줄거리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 반드시 지문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공간은 방산복의 집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앞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방산복을 데리고 집에 초대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방산복의 집이어야 됩니다. 백주사와 함께.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남편이란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누구여야 되겠어? 당연히 방산복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건네주고 있는 아내는 그러면 방산복의 아내가 되겠네? 어디? 그러면서 바다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자, 10,000원짜리가 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자, 남편은 곧 미스터 방 방산복이죠. 성을 벌컥 내면서, 자, 성을 벌컥 냈어요. 화가 났어요. 겨우 돈 10,000원이야? 자, 겨우 돈 10,000원이냐고. 10,000원밖에 없냐고.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휙 내던진다. 자, 다다미 바닥에다 휙 내던지는 거 보니까 지금 요렇게 돈을 준, 다시 말하면 이 서주사의 10,000원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자, 그럼 왜 불만을 가졌냐? 내가 알아? 우라지 자식 어디 보자. 그래, 걸 10만원의 불화마타다.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테면서, 자, 10만원의 불화한 것을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거래.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죠. 부정축제를 일삼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산복이 뭔가를 지금 해주기로 했나 봐. 10만원에 불화해서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만원 불화로 해서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테면서라는 것은, 요거는 지금 서주사가 방산복에게 뭔가를 부탁한 일이 있나 봐. 그런데 겨우 돈 10,000원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10,000원은 그렇게 서주사의 일을 챙겨준 것에 대한 대가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잘 봐라.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이런 걸 챙겨줬는데 서주사의 일을 챙겨준 대가가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연병을 자식, 내가 MP한테, 요새 MP란 건 미군 헌병이에요. 밑에 나오죠, 이거 미군 헌병. 그러니까 미군 헌병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르고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 요거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금 이 말은 결국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미군 부대 통역을 맡고 있으니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즉 미군의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원인을 이용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아난 놈이 죽는 줄은 모르고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종종 따끈하게 대화. 증종이란 건 정종이야. 술 따끈하게 데워 오세요. 날도 선선하고 하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까지는 서주사에 대한 불만, 서주사에 대한 불만이고 술을 내오라는 거예요.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뜻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여기서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야.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자, 백주사가 나오고 백선복이 나오고 순사 임명장을 받아 지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정근해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만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원어치가 넘는 오시미어 비단과 역시 만원어치가 넘는 편내 폐물가를 장문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봐라. 여기서 순사 임명장이라는 건 결국 일제에 협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일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한 거예요. 부정축제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여기서 남들이란 건 일반 백성들이야. 일반 백성들. 그런 일반 백성들이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강에는 옷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는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미 때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얘가 뭐였냐면 호요식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호요식 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는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이야. 그 동안은 풍요로운 생활을 살아왔어. 땡땡 경찰서의 주재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의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이런 게 있었대요. 자, 요거는 지금 뭐 있냐면 재산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됐죠? 재산을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게 쭉 열거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이 군중들은 여기 뭐하러 한 거냐면 여기는 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하여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려고 지금 이 군중들이 달려간 거야.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편내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와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있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 거야. 이해됐죠?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 거야. 자, 그 다음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남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여기서 본집이란 것은 당연히 백주사의 집이에요. 백주사의 집이야.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자, 여기도 이제 백주사 집을 습격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앞에서 지금 뭐 했냐면 여기서 잘 봐라. 자,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굴고 요렇게 하였대서 자식이 요렇게 해서 요걸 하였대서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에 당시 거기는 그 백성들의 불만이었어. 그 불만 때문에 온 날 이 집을 습격한 겁니다. 집과 세간 모두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갔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백주사는 비싼 여관법 사 먹으며
울적이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차차하고 궁리하는 것이다. 아무런 묘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간이야. 이 구간이 지금 뭐하냐면 백주사의 시선을 중심으로 백주사의 시선으로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사의 생각이나 심리가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져 있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종로를 지향 없이 다니는데 지나던 자동차가 스르륵 멈추면서 사형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맞아 백주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나가다 미스터 방이 먼저 아는 책을 한 거예요. 자, 하고는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무얼 길바닥에서 신기로 장수를 한다던 콧빛들이 방산복이야 분명했다. 자네가 저 방방방 내 산복입니다. 근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자, 여기서 방방방방 건데 자네가 점점점 이렇게 말을 못 잇는 이유는 방산복의 상황에 당황한 거야. 다시 쓸게. 당황해서 분명히 자신이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며 신수가 혼이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게 하는 것 같은 것이며 진소히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것인지. 자, 이거 누구십니? 그래, 이제 알겠죠. 요거 백주사의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한 거예요.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 못하였다.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 절하고 무엄하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자, 언제적 절하고 무엄하게 굴어 심히 불쾌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과거의 처지가 고려된 거죠. 그러다 인간이 자리를 털고 일어선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이것도 그래, 이 모두 다 백주사의 시선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시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결국 백주사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주사의 시선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요 뒤에 후반부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바꿔 31번에 자, 여기 백선몽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하면서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이거 맞는 거.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단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자, 이거 이제 들뜬 분위기, 놀람과 분노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들떴다는 분위기가 결국에 광복을 맞이하여 복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맞는 말.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구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지금 여기 보시면 C 부분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더란다 하는 건 누구의 말이야? 그렇지. 거기 있던 군중의 말인 거야. 백선봉이 거기 있더란다가 그 뭐야? 있더란다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백선봉이나 백주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있는 거 알아. 여기서 이제 군중이 보기에 와, 그거 없이도 그렇게 있더란다 이렇게 전해주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이거 3번 맞는 말. 4번에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주사의 습격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이거 보시면 여기에 나온 이 백성들의 불만, 여기 민중들의 불만이 나오죠.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정답 맞고요. 이거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한 게 아니죠. 백주사의 시선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전지적 시점으로 썼다고요. 그냥 정보를 전달했다고요. 여기는 이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후반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 갑니다.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산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 이게 무슨 소리야? 뭘 자기 업무를 떠넘겨? 떠넘긴 뭘 떠넘겼죠?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했는데 여기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한다고? 뭔 소리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눈앞에 없는 사람을 이거 지금 누구야? 이거 서주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상대방은 백주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3번.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아른 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동승자에게 과시한 적 없어요. 상대에게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그랬는데 자, 봐봐라.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기보다는 잘난 척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방산복이 맞다. 방산복이 맞다. 다만 전에 내가 아니다. 요런 느낌으로 대답한 거 아닐까 상황이? 아니 자네가 방방방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요렇게 당황해하고 있잖아. 제대로 대답을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거 지금 자신 있게 말한 거죠. 자신 있게 말한 거야. 그 말은 자신의 처지를 뽐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거 정답 3번이고. 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자, 기억은 누구한테? 미군에게. 니은은 누구에게? 일제의 세력에게. 이렇게 지금 권력이 기대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 그런 역전된 모습은 없고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자, 니은은 몰락한 게 맞아. 기억이 어디에 몰락했냐. 방산복은 몰락한 적이 없어요. 방산복은 지금 권세가 매우 높아요. 여기 언제 몰락했냐고. 여기 어디 몰락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 권력이 세다 이렇게 나왔지. 얘가 언제 몰락을 했어. 얘는 몰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번 안 돼. 3번 한 친구들아. 기억은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니은은 권력에 의한 좌절감. 지금 여기서 기억과 니은에서는 조바심도 좌절감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해됐죠? 아 참, 니은도 사실은 몰락은 아니지. 왜냐면 지금 니은 밑줄 잘 보세요. 야, 여기에 몰락이 어딨냐고. 결론적으로 몰락이지만 지금 이건 밑줄을 쳐서 물어본 거니까 그래, 아유, 야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이거 몰락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은 이후에 그거의 결과가 몰락으로 간다는 사실은 나오지 지문에. 하지만 여기는 기억은 몰락으로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자체가 몰락은 아니고요. 니은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몰락은 한 거예요. 근데 그 니은에서는 몰락이 안 되는 겁니다. 5번의 기억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그 다음에 니은은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 이거 뭐 자신감이 어디 있어? 추락은 언제 추락한다고? 아니 니은 얘기하는 거라니까. 왜 전체 내용을 보냐고. 니은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몰락했다는 게 어디 있어? 몰락한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밑줄을 갖고 물어볼 때는 밑줄에 집중하세요. 밑줄에 집중하세요 제발. 왜 지문 전체를 봅니까? 지문 전체를 보는 거 아니라고요. 이해됐어? 밑줄에 집중하라고요. 밑줄에 집중. 자, 그 다음에 30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A입니다. 자, A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A의 말은 어떻게 하면 요거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B에 봤더니 내 집으로 갑시다 잡아 끄는데 이건 엉겹개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얼떨떨한 상태 맞죠? 백주사는 얼떨떨한 상태.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지금 여기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 여기서 갑자기 자부심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과거의 처지가 고려됐으니까 원래 방산복을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무시했던 사람이 잘 된 것이 잘 됐다고 보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냥 믿기지 않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정답은 3번.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 4번에 자신의 처지를 방산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방산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다. 예,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물의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중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점화의 개념은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저는 요 작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